젊었을 때부터 모은 것들이 지금은 내 행복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는 당신이 평생 믿어온 성공의 법칙이 사실은 노후의 행복을 망치는 최대의 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산과 넓은 인맥, 지위 이 모든 것을 위해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노후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인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만난 75세 김명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명환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대기업을 다니시고 임원으로 퇴직하시면서 10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큰 집, 외제차, 골프 회원권까지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노후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김명환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모은 것들이 지금 내 행복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차도 팔고 집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고 인맥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어왔던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실제로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무려 80%가 지나친 욕심과 불필요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소유가 아닌 비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80세 이영순 할머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내 행복은 2배가 되더라고. 이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닌 과학적 사실임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더 많은 지식. 하지만 정작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빼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순위별로 공개합니다. 특히 오늘 공개할 압도적 1위는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더함이 아닌 빼기에 시작됩니다. 인생은 마치 배낭여행과 같아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담아도 괜찮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가벼운 짐이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구간이고 이 구간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5세 이명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8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행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였어.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것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순위는 실제 노인분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매긴 것입니다. 5위는 바로 과도한 약물 복용 줄이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명당 평균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무려 5.3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의의 처방 없이 자유로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70세 김종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데 여기에 주변에서 권하는 건강식품을 하나둘 추가하다 보니 하루에 무려 3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게 되었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심각한 위장 장애가 생기고 어지럼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 달력을 만드세요.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적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치의와 함께 검토해 보는 거예요. 둘째, 약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주변의 권유만으로 새로운 약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인 후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79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믿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수명이 무려 22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앉아서 보낸다면 거의 3시간의 수명을 잃는 셈이죠. 80세 김민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바로 매 시간 5분씩 일어나 집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단 5분이라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체력도 좋아졌대요. 김 할아버지는 이제 하루 30분 동네 산책까지 하시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0세의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에요. 움직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전문가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담배라고 경고합니다. 노년기의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움직임을 통해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첫째, 매 시간 5분 움직임 규칙을 만드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7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 시간 5분씩 일어나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5위 과도한 약물 복용과 4위 앉아있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72%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공개할 줄여야 할 내용은 바로 나쁜 식습관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영양 상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니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분들이 양적으로는 충분한 음식을 드시지만 질적으로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75세 김영기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근육량은 심각하게 부족하고 영양 상태는 마치 영양실조 환자 같았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3끼를 꼬박꼬박 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흰쌀밥 중심의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흰쌀밥, 점심에도 흰쌀밥, 저녁에도 흰쌀밥, 여기에 반찬도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였고 이런 식단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서울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는 권장량의 150% 넘는다고 하네요. 이런 불균형이 노년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75세 박미정 할머니는 2년 전 큰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 도전하셨습니다.
매끼 흰 쌀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셨다고 바꾸시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도 꼭 드시게 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년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성적인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몸무게는 오히려 3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박미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가 너무 건강하다고 좋아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평생 먹던 대로 먹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식단에서 가장 큰 특징은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밥이나 면류 같은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공기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드시는 양에서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대신 반찬을 조금 더 드세요. 둘째, 단백질 먼저 원칙을 지켜보세요. 식사를 할 때 반찬부터 드시는 거, 특히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컬러풀한 식탁을 만드세요. 초록색 채소, 붉은색 과일, 노란색 채소 등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드세요. 색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해집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기를 실천하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음식 섭취량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밥그릇이 조그맣게 보여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니까 이게 딱 적당하더라고요. 과자,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이나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해롭죠.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계절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생선, 이런 자연식품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2위를 공개합니다.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2위는 바로 지나친 욕심 줄이기입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 매년 증가, 은퇴자 절반이 노후 재테크 실패로 고통.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제가 얼마 전 만난 70세 이민우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월 수익률 10% 보장한다는 말에 솔깃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5억이라는 큰 돈을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를 향한 욕심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죠. 이민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성공의 원동력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욕심이 독이 됐어요. 사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대상 투자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마지막 한탕을 노리는 심리라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이라는 생각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반면 75세 김미영 할머니의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받으신 퇴직금을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나눠 넣으셨습니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한 이자 수입이 생기죠. 김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적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들수록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노인이 되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달려온 우리에게 갑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처럼 들리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 대신 욕심의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을 향한 욕심 대신 더 깊은 만족감을 향한 욕심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한 욕심 대신 더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욕심으로요.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하는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돈이나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가족과의 관계, 취미생활, 봉사활동 같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85세 박상우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통장 잔고보다 더 소중하더라고요. 노년기의 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수익률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동반한 투자 제안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투자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투자금은 전체 재산의 일부로 제한하세요. 노후 자금의 20% 이상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제시되는 상품은 의심하세요. 연 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큰 결정을 하지 마세요.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큰 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진 것들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가족과의 관계, 일상의 작은 기쁨,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지나친 욕심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5위부터 2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압도적 1위 노후에 가장 줄여야 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만 제대로 실천해도 노후의 행복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노인 중 평균 교류하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모순 속에 오늘 공개할 압도적 1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맥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삭막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5세 김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골프 모임, 동창회, 계모임 등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약속들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죠. 그런데 은퇴 후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작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관계에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만난 80세 박명희 할머니는 모임이 1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3일 이상을 이런 모임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은 고작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두 가족이었고 박 할머니는 퇴원 후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관계 정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대요. 이렇게 관계를 줄이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고 1년 후 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은 2모임에는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그 가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쓰니까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80이 다 되어서야 이걸 깨달았다니 정말 아쉬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면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번 참여해야 하는 동창회 형식적인 모임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관성으로 만나고 있는 건가요?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트레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경조사 참석, 정기적인 모임 참여, 체면 차리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까요?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닌 깊이에서 옵니다. 한 달에 20번 만나는 지인들보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이렇게 자문해봐. 이 만남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의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모임, 피상적인 관계 이런 것들과 차별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남은 관계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홀로 고립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주 형식적으로 나가던 모임 대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녀들과의 저녁 식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2~3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이 양을 이기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계 지도 그리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종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모임과 관계를 적어보세요. 둘째, 각 관계 옆에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5점은 나에게 매우 소중하고 에너지를 주고 1점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에너지를 뺏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3점 미만의 관계들을 검토해보세요. 정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관계인지 생각해보세요. 넷째, 점차 낮은 점수의 관계부터 정리해 나가세요. 한 번에 모든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78세 이정의 할머니는 관계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만남이 줄어드니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진솔한 관계를 경험하다니 정말 행복해요. 노년의 행복은 몇 명의 사람들과 교류하는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위는 과도한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약만 복용하고 모든 약물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4위는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시간 5분씩이라도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3위는 나쁜 식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중심의 식사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세요. 2위는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한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압도적 1위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였습니다. 형식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 5가지 요소를 줄여나갈 때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바꾸기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83세의 박영진 할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80살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1년 만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귀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실천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